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인 이제 할머니 소리도 듣는 여자입니다. 3년 전쯤 남편이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나의 나이도 있었죠. 그래서 말소리가 그리웠어요. 그때 이 사연을 만나서 쭉 듣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이런 사연을 다 쓰게 됐네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은 제일 부러운 게 딸간이 엄마들이에요. 나라도 친구 대뼈비 시집을 가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주은 친구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하나뿐인 채 보기가 거기까지인가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라도 좀 딸 같은 애가 들어왔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 같은데 딸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애가 시집으로 오는 바람에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셈 치고 다 포기하게 됐네요. 이게 제가 쓰면서도 우리 아들 욕하는 게 될까봐 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며느리 볼 정도의 나이가 된 분들이 이 사연을 많이 들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용기를 냈습니다. 유독 사람을 잘 보는 우리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분명히 한 소리 해줬을 텐데 제가 미리 그런 걸 못 챙긴 게 한으로 남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생존 누굴 만나도 얘기 한 번 없던 애가 저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면서 처음 말을 꺼냈더라고요. 엄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야,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엄마한테 보여줄 사람이 생겨서 지 아빠 닮아서 그런 부분에선 신중한 아들이었거든요. 엄마한테 보여줄 정도면 그래도 진지하게 만난다 싶어 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아이요, 엄마한테 생전 그런 말도 안 하도 내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네. 허위의 엄마가 괜히 긴장된다. 그냥 가볍게 한번 얼굴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볍게 어떻게 봐?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야지. 애와 엄마가 무슨 그럴 사람인가.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부분 아가씨는 그거 부담 치료하던데. 요즘 사람 가지 않나 보네. 어른도 먼저 뵙고 싶다 하고. 네, 속이 깊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들이 사람아, 나는 잘 봤구나 싶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만난 거야? 너도 결혼까지 보는 거야. 이제 6교에 조금 넘었는데 조금 빠르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엄마 이야기를 많이 물어서 1년도 채 안 됐다는 거야? 그럼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은 그래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하는 법인데 급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자, 케어 정말 나보다 엄마 생각하고 더 많이 해야 해다. 그 어떻게 크로 내가 다 있을까? 고맙게 결혼 전부터 시댁 챙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어떻게든 실제 들어가는 건 피해가려고 한다는 말에 제가 친구들 이야기 듣고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괜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요즘은 시험 보니까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 아니겠어요? 한 번씩 친구들하고 모임 해나가면 다 나 무리면 우리한테 허나짠 아주 외에 무슨 일로 혼이 나 하루는 나한테 무슨 국어 사전까지 사서 보내주는 거야? 어머니 하는 말이 차기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면서 단어 한 번 읽어보고 말을 해달래. 업무아. 그런 말을 돌려서 도안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 아니. 내가 그 말 듣고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그러다가 괜히 이 지도나 앞마당에 너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나오면 우리 아들이 인생 망치는 건데 어떡해. 그래. 그래서 넌 어떻게 말을 쏘였어?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했지? 그리고 또 기분 나쁜 말이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다 말해달라고. 무섭다. 무서워. 정말 너도 나중에 아들 며느리 보면 우리 고민 타일 거다. 요즘은 이혼이야 주묵이야. 그것만 꺼냈다 하면 우리도 겁먹는 건 아니깐 악용한다니까. 그것도 사람 발음이겠지? 우리 며느리도 초반에는 너무 다르게 변해서 아내가 무서워했어. 그리고 돈은 꼭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자식만 믿고 타주면 너만 손해 일중에.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과 말하던 이야기가 현실적인 돈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여유롭게 지내는 시부모에게
더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돈 없는 노인애가 본인들도 짐처럼 느껴지겠죠. 종은 많이 가고 그런 부부는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저에게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한 얘기가 기도해줘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은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돼. 아무리 우리 유성이 잘하고 해도 다른 며느리가 들어오면 또 달라질 수 있어. 사실 남편이 죽기 전에 본인이 떠날 걸 직감했다. 그런 줄 제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이 해두려고요.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다면요. 본인이 직접 사망보험까지 들라고 권유를 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서운하게만 하더라고요. 떠날 준비 다 마치려는 사람으로 밖에 난 보였죠. 보험은 알아봤어요. 아, 또 그 소리. 아, 당신한테 많이 남겨주고 가야지. 우선 사업 자금 정리하고 보험금도 당신한테 최소 내 모금 가게 놓을 거야. 당장 많이 가더라도 나중 생각하면 그게 나왔다니까 들 수 있는 것 있으며 기적이다. 알아보고 해. 아내가 남편 죽기만 기다리는 여자로 보여. 제가 움직이질 않자 본인이 가입을 다 하고 왔더라고요. 내가 들었어. 그리고 이름도 다 당신 앞으로 해놓고. 잊고 누가 보면 내일 당장 죽겠네. 왜 자꾸 그려해요?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도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가 자식이라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다 싶으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남편 덕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고집대로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아져 축하더라고요. 심지어 떠나기 한 달 전부터는 그동안 본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갚으란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죽어서 갚지 말고 그동안 잘 지냈으면 일부라도 갚어나는 죽어도 우리 마누라랑 자식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나중은 없어. 무슨 아주 없다니까. 인도도 많고 인정도 많은 남편이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을 보내 즉 괜히 주마 좀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질게 말을 해 이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 잘도 갔겠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 많은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난처하겠소? 당신 답장 좀 주매. 그래, 그러다가 사람들 캐 생겼어. 다 죽은 마당에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도 돼. 그래도 옛말에 사람이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된다 그랬어. 나는 솔직히 당신만 잘 살면 그만이야. 떠난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받아야 이것들 빌려갈 때는 운소리를 다 하더니. 참, 빌려준 놈이 어쩌다 사정하고 있네. 그리고 남편은 그 아픈 몸으로 부동산까지 다니면서 건물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당신 건물이 내가 열심히 고르고 고른 거니까 나 없어도 어깨벽 5살 안 한 편 없어서 서럽다는 말 들으면 나 편하게 못 간다. 1, 2, 이걸 언제 알아보고 다녔어? 고어, 여기 나중에 꽤 오를 거야? 자리도 좋고 사게 잘 쌌어. 초맨 남편의 그런 결정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걸 그 서류를 계속 보고 있어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엔 아픈 남편 목숨값으로 받은 것을 생각하니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남편을 보며 저만 건물주 되어서 팔 잡혔다고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몰던 차부터 시작해 부모님께 받은 땅,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까지 꼼꼼히 계산을 해서 제 앞으로 다 넘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존심 하나는 누구보다 강하던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제가 돈 때문에 누구한테 우는 소리하고 그럴까 봐 끝까지 마음에 쓰인 모양이었죠. 그리고 당신 하늘에서 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것 하나만 약속해. 그 검을 당신 거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살아. 왜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이라도 할까봐. 남편은 무슨 속이었는지 그게 본인 마지막 소원이라며 절대 자식, 친구, 친척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직 K 아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유선 이놈 안 돼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안 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죽는 사람 소원이라는데 저도 더는 묻지 않고 남편의 뜻에 지켜주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제 앞으로 싹 정리를 해주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당신 걱정 안 하게 잘 살게 그 말을 계속 중얼거렸지만 같이 살 때만 해도 고생도 많이 시키고 권위적인 면도 많은 사람이라 힘든 것도 많았는데 그런 걸 다 갖고 떠나더군요. 끝까지 저만 생각해주고 관계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니 현실이 코앞에 오긴 하더라고요. 매일 숨 쉬는 게 다 돈인데 남편이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갔으면 평생 어디 나가 일해본 적도 없는 제가 돈만 까먹고 앉아있다가 겠다 싶었죠. 그래도 역시 사업하던 사람이라서 미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긴 있었구나 했어요. 이렇게 아들도 모르는 건물주로 몇 해를 살고 있었는데 때마침 3층에 있던 신혼부부가 계약이 다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아들에게 내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라도 힘이 있다는 걸 남편 말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목은 하고 사는구나로 느끼도록 했답니다. 처음 며느리가 될 남편의 여자친구를 만난 날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서현입니다. 이렇게 미인에 다 만나고 있었네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걸 업계 알아볼 수 있어 어머니도 너무 미인 내세요. 서로 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참 얘기를 이어가는데 요즘 아가씨라 그런지 정말 좋네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쓰지 마요.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성 싫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제가 조르는 중인데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편해 주라고 어머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이성 씨한텐 비밀이에요. 본인이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해서 프로포즈까지 할 생각에 있다는 말에 들으니 괜히 아들 가진 엄마로서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래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확답을 좋아하는데 내심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되죠. 알 같은 여자로서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겠네. 근데 우리 아들이 요대 아무도 만나보라 말을 안 했거든. 아내가 뒤에서 많이 더 올게요. 도움이 제가 모르겠다. 저는 너무 든든해요. 어머니가 있어서 그래도 내 자식 좋다는데 기분은 안 좋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고마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저도 만난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줬죠. 아들도 궁금한지 말은 안 하고 그냥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참 솔직하고 예쁘더라. 아, 요즘 아가씨랑 그런가 엄마도 표현을 너무 잘해서 간수페어다니까 넌. 그나저나 왜 여자한테 감정 표현을 안 해 손해한다고 하는데 부족하긴 하죠. 엄마가 보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잘해봐. 아들도 제가 다른 말 없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을 받는다지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 두 사람과 상견례 자리에서 더 반갑게 만날 수 있었죠. 며느리는 결혼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 제 덕이라는 걸 잊지 않고 정말 친정엄마한테 아들절을 대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딸이 생긴 기분이 이런 거구나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사례에서도 제가 조금 더 너그러운 전세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죠. 그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시대엔 치까진 힘들죠. 악해다가 어머니 혼자 아들애 키우시면 서 힘드실 것도 같고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아들한테 집 하나 해주라고 마련해놓고 관계에 있어서 그럽니다. 저도 아들 상가 보내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하이고, 너무 큰 게 해결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힘들면 많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집이라도 하고 시작하면 변하잖아요. 생활이 오해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긴 한데 사아레마이 스마시저 무슨 걱정이 제가 사는 집 바로 옆 건물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서 거기로 마련을 할까 해요. 아는 지인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아이가 크게 무슨 고민이 해요. 저렴하게 구하면 더 좋죠. 시어머니가 가까운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괜찮니? 아닙니다. 우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때로는 저도 좋은데 어머니는 그럼 괜찮을까요? 거기로 해도 아무렴. 여하탕 연하저 하이고 다 사돈 덕분입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모르는 제 건물에 신혼집을 내줬죠. 그리고 초반에는 조 두 사람에 써서 검회 청수를 시켰는데 5층짜리 빌라 건물에 굳이 큰 업체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른 새벽에 가서 제가 직접 청소를 하곤 했어요. 운동도 할 겸 그러던 때부터 조금씩 아끼면 훨씬 더 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오다 가다 저를 보면 괜히 불편해질 것 같아서 더 심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가서 청소를 하고 목욕을 갔다 돌아오는데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집에 잠깐 들렀죠. 아이, 그 덥다 하나 물 한 잔만 줄 수 있어.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정신이 나갔다 목을 쉬고 목욕을 하러 왔어. 있지. 근데 그 일 꼭 하셔야겠어요. 이 건물의 내막을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청소하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보냈는 데 있고 그런데 용돈벌이로 괜찮아서 그래. 이 건물이 내 아는 사람이라 부담도 없고 어차피 새벽 일찍 와서 하는 거라 버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전 싫다니까. 우오, 너무 당차게 싫다고 말하는 며느리 말에 저도 당황했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먼, 이 때문에 애 낳는 것도 다시 생각하는 중에 해요. 유성 씨가 그렇게 애 갖자고 하는데 무조건 피임약을 먹어요. 아닌데, 일이란 크게 무슨 상관인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총 소구할 할머니를 보는데 어린애들한테 그런 것도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데요. 이사 준비도 할 거예요. 그래. 이사야. 너희 선택이 다만 태어나지도 않은 알까지 들먹이며 쪽팔린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버릇 없는 며느리를 보니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게 왜 쪽팔리는 일이냐? 애한테도 그런 건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 내가 쪽팔리는 거겠지? 네, 맞아요. 저도 쪽끌려요. 그냥 내 손으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계속 모르고 사세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더라도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위아래 없이 담백하게 대화하는 며느리 화법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혼을 낸 적도 있지만 서로 비슷한 입장이면 자리를 얻게 되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냥 물러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당돌하게 말하면 그냥 묵묵히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물 얹어 먹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몰라죠.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 건물에서 모르는 척해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남편이 누누이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노인처럼 취급하는 얘기가 싫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단 일집해졌다 와 짜증나게. 그리고 제가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다 들리게. 그 말을 꺼낸 순간 저도 화가 끝까지 나더라고요. 참았던 게 한 번에 우르르 쏟아졌존.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꼴랑 이 10평짜리 빌라나 해준 걸로 생색을 낸 이하고요. 결국 어머니 청소하시면서 사는 팔자 사나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이씨 아버지가 둘이 고생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뜻으로 마련해 준 거야? 너한텐 별표건 아닌지 빌지라도 죽기 전까지 애를 쓰고 마련해 놓은 거라고. 솔직히 40평대 아파트라도 되면 몰라요? 어머니가 집 하 낮은 걸로 너무 생색내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생색을 냈다고 그러냐 말을 해봐. 알짠거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생예색이네요. 솔직히 어느 며느리 자주 쉬어보니까 찾아오는 걸 좋아할까 싶어서 정말 목이 마를 될 한 번씩 아니고 전화대 집이라도 들어간 적이 없었죠. 결혼 전엔 감지덕지 하다면서 제 덕에 해결됐다고 하던 인간들이 이제와 말을 써 바꾸는 게 너무 위였죠. 이제와 말을 바꾼 이 나도 황당하다. 극히 내가 가까이 사는 것도 싫고 총 소부라 쪽팔리면 아이 기사를 그렇게 서로 할 말을 다 하고 돌아서 왔죠.
며칠이 가도 며느리가 했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돌아다니더군요. 자다가도 화가 나서 깨고 밥을 하다가도 그 말만 들으면 혼자 씩씩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인사조차 없는 며느리한테 도저히 실망했죠. 그날은 좀 감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쳐도 시간이 흐르면 사겠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장마가 계속돼서 건물 상태가 분명 엉망이 됐을 것 같아 조금 늦은 저녁에 들러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1시가 넘어 술에 취해 들어오던 며느리가 절 보던데 인사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더니 위에서 소리를 치며 저를 다시 불러줘. 아줌마 어이 걸리든 하지마 당신 말이야. 너 취했었으면 곳에 들어가 소란 떨지 말고 입주민이 불편하다니까 앞으로는 뒷문으로 다니세요 아셨죠? 아주 많이 이 건물에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 건물주가 인명격 떨어진다고 싫어해. 저기 보이지 뒤만 택배 아저씨 틀이나 벌레 기어 다니는 길로 다녀요. 알았어요. 쟤 답안으려. 아줌마, 뭐가 후추해. 당신한테 시궁창 비슷한 냄새 나 맨날 그런 건 아빠의 꽃 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뒷문으로 다니라고. 앞으로 다니는 거 보면 내가 바로 신고한다. 아, 알았어. 저를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일부라는 며느리를 보니 이런 애랑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던 제가 괜히 밀어내 보이더라고요. 발등을 찍고 싶은 마음이었죠. 사실 제 집이 없어지면 둘이 지금 살 집도 없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고 오셨어요. 일부러 관심을 안 갖고 안 보는 척하긴 했어도 며느리 해픈 씀씀이 같은 게 왜 안 보이겠어요? 10년에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둘이 사는 건 이 더 관심 안 가졌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운운하고 버는 것에 비해 모으는 것도 없다는 걸 잘 아는데도 그런 소리나 배는 애가 참 한심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이후 룬 그냥 사람치 그만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가능하면 며느리하고 안 마주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제 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 한가한 시간에 청소하러 갔어요. 때마침 받을 휴가를 떠날 시기라서 건물이 주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이는 것만 치우고 가야겠다 싶어서 장 보러 가는 길에 잠시 들렀는데 몇 년 만에 4층 입주민을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낳죠. 그런데 하필이면 외출을 하려고 나온 며느리가 내려오면서 순간 우리 세 사람이 마주치게 됐죠. 며느리가 그 사람, 브랜드 하지마 무슨 말이를 키 많아요. 청소나 채대로 하세요. 제 할 일은 알아서 합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지기 싫은 마음에 답을 했죠. 그러자 4층 여자를 식하면서 우리 집 앞은 청결이 안 되어 있던데요. 오늘도 청소 도구 없이 쓰레기만 줄어서 있어. 이러면서 무슨 돈을 받아 먹어요? 제대로 못하겠으면 그만두세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도로사치 여자가 놀라서 업무 왜 자꾸 청소부라고 부르네요. 이런 사람은 좋게 말해도 결코 못 알아들어요. 어떤 더러운 것이나 지저분한 것을 나만 지겹다 해서 더러운 말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아줌마 청소 앞으로 똑바로 해 알았어요. 너나 똑바로 살아. 너무 무례하게 말하니까 이 아줌마가 제정신을 잃고 싶어 했네. 그런데 1층에서 올라오던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목소리에 순간 놀라서 제가 어떤 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뛰어 올라왔어요. 아삼, 온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 아줌마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입주자로서 한마디 해준 것뿐이에요. 아니, 건물주는 미쳤다고 이런 인간 했어요? 언제 한 번 좀 와보라고 해요? 그러자 부동산 주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 말에 당당히 대답하더라고요. 아, 여기 계시잖아요. 와 말씀해보세요.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내 순간. 며느리는 얼어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쉽게 알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꼬이고 꼬인 부동산 주행도 하늘 수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았죠. 아, 그러게. 왜 건물주님이 칡즙총 술속해 네 오해를 사세요? 사모님이 이런 일 당하실 필요 전혀 없잖아요. 참, 아무리 그래도 너머 신의 어른한테. 이거야.
건물 주세요. 뭔가 아나요? 청소부예요. 이 아줌마는 건물 직접 청소도 하죠. 아, 그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면 좋게 대화로 풀면 될 문제를 뭐라고요? 건물 주세요. 그 말에 4층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기 건물 주인이시잖아요. 아이씨, 약할 때 안 보셨어요. 어쨌든 아까부터 계속 청소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님 딴 가시죠.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입주민이라고 해도 젊은 분이 참 기본이 안 돼 있네. 부동산 주인과 4층 여사까지 합세의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는 벙찐 얼굴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들었지. 그럼 이제 앞문으로 나가도 되지. 간다. 차참. 10만여 어머니 참 심한요. 왜 누가 저머니 너머니가 나 청소부예요. 아, 대단한. 입주 전 이미 씨를 시도하는데 기지 않아야지. 그리고 저는 부동산 주인한테도 저런 녀석아 며느리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쪽팔리는 일이죠. 겨우 놀란 가슴에 진정시키고 집에 와서 저는 며느리 전화를 계속 차단하고 처음으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된 곳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며느리에게 건물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많이 참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도 못하고 안 그래도 그 사람하고 사이에 안 좋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들어 말하기도 싫다. 너도 들으면 아이겠지? 아들에게 제 감정만 전달하면 그 여우 같은 년 이 머리를 써서 이상한 말이라도 지원했을 것 같아.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막말을 하던 높은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아들이 더는 못 듣겠다는 듯이 중간에 파일을 버리더라고요. 엄마, 이걸 두고도 견뎠어요. 아, 왜 며느리 없다 지고 살려고? 근데 네 안에 없는 것까지 내 멋대로 할 순 없지?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리고 또 해줄 말도 있었고 뿌리고 있어요. 네가 사는 건물 아빠가 주고 간 거야? 이 아빠 성격에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사는 꼴 싫어서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너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게 이 아버지 소원이라서. 그동안 말 못했다.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아예 그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일 그냥 내준 거야. 자를 속에 정말 우리 아빠가 그건 잘 알려주셨네. 그런데 놀랄 줄 알았던 아들에게 뜻밖의 얘기가 나왔죠. 알고 보니 사며느리의 허영심이 너무 많아서 아들을 내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치 생활비를 3일 만에 다 쓰고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던 거죠. 그 사이에 계속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바람 저항까지 다 확보해도 있더라고요. 시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더는 갈 필요도 없겠네. 이 귀에 엄마 그냥 끝까지 가봐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여자를 아무 좋다고 살아요. 설서 모르는 청수구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런 인간하고는 절대 못 살아. 엄마들의 자격도 없는 여자야. 그럼 잘 결정해. 네가 변호사 선임해서 잘 준비할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것 절대 안 봐줄 거야. 다행히 아들이 며느리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은 상황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고 아들 이름으로 집을 넘겨준 상황도 아니라서 나눌 재산조차 없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죠. 결국 한순간에 집도 없이 쫓겨나게 된 며느리는 길바닥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됐고 그동안 본인 친정에서 끌어다가 쓴 돈도 어마어마했더라고요. 바람도 모자라 주식까지 손을 대고 명품이라는 명품은 또 얼마나 사들이고 놀라더니 않는지. 본인이 차추한 일이 한순간에 다 몰려온 거죠. 아마 그러고도 계소가 아들이 살았으면 같이 빚더미에 앉았을지도 모르는 다행히 운 좋게 딱 피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예전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소를 찾아왔던 것처럼 집 앞에 와서 몇 시간이고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험한 2차 잠시만요. 말이 없는데. 누구실까요? 이 아가씨는 최소해요. 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실망을 많아요. 실은 제가 그때 빛을 쬐서 너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그때 차 술에 치인 거 있었잖아요. 수금의 한 말은 제발 잊어주세요. 다음에 지 보지 말고 싶어요. 그리고 은채 바지 가랑이를 잡던 애 기회 주실 수 없어요? 한 번만 요청해요. 제가 하는 것 봐서 다시 채워줄 수 있는지 어머니가 얼마든지 시험하세요. 제 마음에 들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사람이 되겠어요. 아직까지 안에 사람 아닌 건 내 잘못이에요. 보기엔 넌 사람 되기는 클렀다 건물주가 돼야 고개 숙이고 정서 아는 인간한테 뒤로 다니라고 하던 게 너야 너 체크 부족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요화 제발.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너 같은 건 며느리로 올 줄 알고 그래서 유언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야. 절대 못 받아줘. 사람 같지도 않은 걸 변을이라고 다 가르쳐 주세요. 혼나면서 배울게 요 청소든 뭐든 요 다 할게요. 저한테는 유성 10분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첫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세요. 대가 망신하든 말든 네 손으로 안 짓이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어디로 와서 빌어빌기나 이 계엄치도 없이 네 부모 힘든 것 알면 제대로 살 것이지. 그랬으면 너 몇십 년 뒤에 이 건물 그냥 가는 거였어. 내가 이걸 관에 들고 가겠니? 허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그 건물 제가 총수 다 하고 살게요. 아무것도 안 받아두세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소. 정수한다고 쪽팔려서 애도 안 타는 듯 하더니 그걸 어떻게 본인이 아시게. 웃기네. 남의 집도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르거야. 전 그렇게 이전 며느리의 손에 과감히 뿌리치고 나갔죠. 이제와 아쉬운 소리 할 데 없어서 우리한테 그러는 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돌아서면 뒤도 한 분은 우리 아들내미는 저보다 더 지독하게 끊어내서 연락조차 안 되게 해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 요즘도 변함없이 건물 청소를 꾸준히 하면서 지낸답니다. 되게 누구한테는 부끄럽고 누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겐 그저 함께 사는 사람들 죽음이라도 기분 좋게 다니는 일 만드는 행복한 일이거든요. 하늘에서 남편도 분해서 종종 꿈에 나오더니 요새는 안 보이니까 이제야 제 마음도 좀 편합니다. 며느리 볼 아이가 된 분들이라면 이런 며느리 안 만난 단 보장 없으니 너무 많은 걸 다 말하지 마시고 이제 남편 말대로 본인 힘이 될 만한 건 끝까지 쥐고 잘 지내셨습니까?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